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장에 검사 출신 인사가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검사 출신 관장 임명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양군의회가 일정 직선거리 안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규정한 풍력발전 규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대구 경북 주요 인사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인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장에 검사 출신 인사가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독립운동에 대한 전문성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검사 출신 관장 임명을 제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정진영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장의 후임으로 한의원 동국대 일반대학원장이 선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월 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1차에 공모한 후보자는 2명, 이 가운데 1명이 자격 미달로 탈락했고 2차 공모를 통해 자격 조건이 적합한 2명이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한의원 후보자가 선임됐습니다. 한 예정자는 제24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고 속초지청장, 동국대 부총장 등을 지냈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가 선임되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관장 임명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 예정자와 경쟁했던 후보자가 의성 김씨 독립운동가 집안 후손임에도 배제된 배경이 무엇인지 관장 추천 과정에 대해 도민 앞에 명백히 해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게 이제 1차적인 문제고, 그리고 특히나 이 독립운동 기념관이라는 이런 특수한 기관에 기관장을 이제 뽑는데 이 분야에 전혀 실적도 없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게다가 이제 검사 출신이고.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관장 추천 과정과 이사회 승인 등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장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점수화를 시켜놓고 그것을 선발해서 면접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사회에서 2명이 들어오면 이사회 최종 토론 과정을 거쳐서 그 적임자를 우리가 이사회에서 결정해갖고 고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편 이번에 선임된 한의원 예정자는 오는 6월 19일 도지사가 임명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에 있지만 사람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면서 제도가 안착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홍보보다도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자체들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답니다.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며 연말까지 기초지자체별 수억 원에 달하는 기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어떻게 쓰이게 될까? 고향사랑 기부금법에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등의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을 투입해 해안 쓰레기 줍기 프로젝트를 1호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 명확한 안을 내놓기보다 사용처 발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경북 안동시와 강원도 횡성군 등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방안을 묻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기금 사용에 지역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안동시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공모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각 분야별로 정립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기금만으로는 효과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을 펼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영주시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부한 소중한 기부금을 2, 3년 정도 모금한 후에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면 기부자들도 공감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신중하게 투입할 방침입니다. 많은 돈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기금 사용이 더욱 중요한 과제인 만큼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에 대한 각 지자체의 국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대구시는 국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홍준표 시장을 대신해 김종환 행정부시장 등 방문단 20명이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광주시와 달빛동맹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43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정부 주요 인사와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4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영양군의회가 풍력발전시설 개발 행위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주요 도로와 주거 밀집 지역 경계, 학교, 병원과 같은 시설 등의 일정 직선거리 안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영양군의회는 특정 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과 자연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 의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 출산율이 0.76명까지 내려간 가운데 어린이집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인구 1,400만의 경기도에서조차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봅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앞 유치원. 문이 잠긴 채 임대문이 팻말만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는 먼지로 뒤덮였고 시설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운영난으로 문을 닫은 건데 주변의 다른 곳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예산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은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육적으로다가 질 좋은 보육과 또 선생님들도 좀 더 능력 있는 선생님을 이제 채용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까 해서.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도 운영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영유아 수 감소에 코로나와 경제 침체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 원생이 정원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짐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영유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정원 충족률이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상황들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실제 통계로 현실을 살펴보죠. 4,098. 최근 5년 사이 폐원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수입니다. 운영난에 매년 수백 곳씩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도내 어린이집 현황 보실까요? 2020년 1,800여 곳이었던 그 수가 2021년 1,170여 곳, 지난해는 말 기준으로 9,430여 곳으로 등록돼 어린이집 수가 10,000곳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그 수가 증가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2020년 1,060곳이었던 그 수가 지난해에는 1,320여 곳으로 전체에 비해선 여전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 모두 운영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78%입니다. 많은 어린이집이 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아이들이 줄고 운영이 어려워지면 문을 닫는 곳도 더 늘어나겠죠. 지자체마다 각종 지원금의 국공립 전환 사업들도 이어지곤 있지만 폐원 숫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 문제가 다시 경력 단절과 출산율 감소를 비롯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 지역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줄었다고 해서 보육의 예산을 아이 숫자에 맞게끔 줄이지 말고 시설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보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지원 규모를 유지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 속에 줄어드는 어린이집. 단순한 양육이 아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큰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문경시가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상황실을 설치하고 거점 소독장에서 24시간 축산 차량 소독을 실시합니다. 또 농가에 따라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내리고 20일까지 소, 돼지, 염소 사육 농가에 백신을 접종합니다.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각 지역 담당 공수위가 직접 방문해 접종하고 50두 이상의 농가는 공무원이 농가를 방문해 접종을 확인합니다. 염소는 효율적인 접종을 위해 포획단을 구성해 공수위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영주 시민건강체험마당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 만에 서천 백옥의 둔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영주시 지역 보건의료단체와 대학, 병원 등 34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갑상샘과 구강, 한방진료와 체성분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또 올바른 걷기와 감염병 예방, 심폐소생술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체험 등이 열려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평소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기상특보가 예보되면 방재기상지원관이 분석 예측한 정보를 토대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재난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구군 담당 공무원과 통장, 자율방재단 등이 수시로 순찰하며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주민 대피와 도로 통제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의성군이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공모에 도전합니다. 의성군은 비안, 구천, 단밀, 신평, 안평, 안사면 주민을 대상으로 6월 7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받아 공모 사업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의성군은 지난 21년부터 연속 3년째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현재 공모 사업이 완료된 곳에는 주택용 3kW 태양광 설치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이 5만 원에서 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경주시가 국방부가 주관하는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지원 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전쟁 후 사냐에 묻힌 12만 3천여 명의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해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호국 보훈 사업입니다. 경주시는 행정자료를 기초로 전사자에 대한 유가족을 찾기 위해 재적부 발급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영주문화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문화원은 풍기인견 관련 종사자와 주민의 일생을 구술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에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 주민 10명이 생활사 기록가로 선발돼 전문가와 함께 기록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